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같이 논술을 준비하는 모두의 논술 채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이어서 특성화고의 대학 진학에 대해서 간단히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코드는요. 일단 장단점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중3이나 아니면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특성화가 이렇게 유리하다고 내가 지원하는 게 어떨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요.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중학교의 과정과 고등학교의 과정은 너무 달라서 다소 중학교에는 두각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상당히 자기의 장점을 살리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분법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내신 따기 쉬우니까 갈 수 있다. 이거는 사실은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전제는 특성화고에 지금 현재 다니고 있고 그런데 대학 진학은 하고 싶다. 이걸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학교, 그러니까 특성화고의 학교의 측면이 있어요. 제가 이제 기간제로 있을 때 우리 친구들의 상황을 보면 사실은 되게 쉬웠거든요. 그게 뭐가 쉽냐면 수능 영역 중에서 한 개만, 그러니까 수능에는요, 국, 수, 영, 탐이 있는데요. 이 탐고를 제외한 국어, 수학, 영어에서 하나만 1등급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진학하기가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2합 4만, 2합 4, 2합 3만 맞추잖아요. 그럼 못 갈 대학이 없을 정도로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점은 유리하다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최저를 맞추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직탐이 있거든요. 직업탐구 영역. 이거는 사실은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더라도 1등급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안에서 1등급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최저를 못 맞춘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만큼 교과의 준비 과정이 대입에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점이 특성화 학교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 학습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학업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 왜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냐면, 그럼 경합하는 친구들을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전체적으로 특성화고 특별 전형으로 그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학교가 있을 때에 그 정원이 정원 외 전형이다 보니까 정원 외, 그러니까 그 학과의 정원 거기에 플러스 알파의 영역이다 보니까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영역이지 다 좋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학교의 장단점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기본 학습 자체가 너무 부족하고 두 번째로 학생부의 내용 자체가 너무 빈약합니다. 장단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적 관리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내신 따기 쉬우니까. 쉬운 건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학업의 분위기 그리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봤을 때는 정말 처참할 정도로 심한 학교도 있었고요. 그 해 중에는 그 학년을 통틀어서 제가 있을 때는 성적 관리 중에 3명에서 5명 정도는 확실한 목표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내신 관리를 진짜 잘 해요. 잘 하기도 하고 또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참가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3명에서 5명 정도의 그 친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자격증을 주로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이 바로 생기부에서 첫 번째 항목인 자격, 취득 현황에 사실은 많은 내용들을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논술을 주로 하잖아요. 논술을 주로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특성하고 다니는 친구들이
이제 이 특성화고 전형을 잘 모르는 친구들인데도 논술 전형으로 갈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요, 기본적으로 어휘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논술에서 나오는 어휘들을 아무리 설명해 줘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1년에 많이 만나는 친구들이 2명을 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를 데리고 전체적인 내용, 그리고 설명하는 내용, 이것들이 다 면접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휘 부족이 상당히 문제가 돼요. 이게 가장 많은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의 단점입니다. 그리고 수능 준비가 되지 않는다는 게 사실이에요. 솔직히 무리예요. 그러니까 그 희망 고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1년만 준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또 아닐 수도 있고, 반대로 특성화고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완성도가 또 높은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어디냐면 얘네들입니다. 학교에서 봤을 때도 얘네들이 사실은 두드러졌고, 실제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강의라든지 수업 내용에서도 잘 따라와 주는 친구들은 이 친구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잘하는 친구들만 갈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장점을 좀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단점을 얘기하니까 너무 아프죠? 장점은 역시 같은 노력에 대비할 수 있는 가성비는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학교에서 내신 대비를 한다를 한 달을 준비하는 친구도 있고, 빡빡하니까 3주를 준비하는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유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을 올리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되면 다 똑같이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특성화고는요, 굉장히 수월해요. 내신 관리가.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때 다소 부족했다. 보통 대입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2에서 4 혹은 낮은 친구들이 5까지도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신 대비를 좀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3학년 때 충분히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제가 이제 코드가 이제 몇 개가 있는데 이 코드 중에 한 다른 코드에서 제가 강화의 개념을 설명을 드릴게 하겠지만, 이 강화의 측면이 정말 좋아요.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독서라고 하는 영역이 사실은 일반 고등학교, 그러니까 대입을 목표로 하는 일반 고등학교의 경우 독서 영역은 완전히 전무합니다. 왜냐하면 독서록이 있기는 한데 보통은 우리 친구들이 이제 복붙인공이라고 해서 이제 인터넷에서 이 내용을 주워다가 그렇게 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일정이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달은 중간고사 있고 모의고사 있고 시험이 한 달에 2개 있는 경우도 있고 수행평가 막 5개 깔리고 이러면은 이게 독서를 할 수 있는 정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독서 영역을 정말 심화할 수 있어요. 특히 이 독서라고 하는 건 일단 여러분들이 전공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 역시 강화해서 얘기 드리겠지만 성적도 그렇고 독서의 강화 영역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좀 많이 있어요. 시간적 여유가. 그리고 가장 좋은 전형이 정원 외 선발이라는 점. 그리고 정원 외 선발이다 보니까 같이 경합하는 친구들의 완성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강화 영역에서 조금만 강화시켜 주더라도 이 친구는 굉장히 돋보이는 변별성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은, 우리 특성화고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서류 준비 잘 하시죠? 정말 잘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요, 취업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서류를 준비하는 이 경향이 정말 뛰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떤 서류가 이렇게 준비해 필요하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취업을 목적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서류를 1부터 8까지 그냥 쭉 나열, 이런 식으로까지 정말 그 순서대로 준비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 완성도는 다소 떨어지지만 사실은 특성화고 친구들이 이거 정말 잘해요. 서류 준비 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시간을 많이 투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이런 친구들을 데리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돋보이는 건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시간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완성도 높은 강화 프로젝트가 형성이 되겠죠. 그런데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이 친구들은 유형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학생부를 입시의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A라는 친구는 성적이 문제고 B라고 하는 친구는 활동이 문제고 세 번째 친구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방향성이 다른 것들을 좀 준비한다거나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성향을 분석해서 준비를 해줘야지 전체적인 수업이 어떻게 진행된다. 이게 사실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정원 외 선발이라는 점이 상당히 강점이 있다 보니 이 세 개의 부분을 강화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영역이 정말 혼자서도 잘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이유는 그 루트를 알아야 되는데 그 루트 자체를 모르는 애들이 너무 많다 보니 그러면은 분석을 해서 강화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이고 우리 A라고 하는 학생이 무엇이 강점이고 무엇이 단점이고 그리고 무엇만 해결하면은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그 자기 주도 학습에 의해서 어떻게 형성이 되었으니까 이 부분만 강화하면은 충분히 좋은 인재로 단점을 달리 보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 이 영역이 정말 많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학교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입시에 포커스가 맞춰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대학 진학보다는 취업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입에 대한 전형적인 전체적인 준비라든지 그 루트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논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계속 연락이 오고 문의가 오고 질문이 들어오고 이 이유는 학교에서 이게 제공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 장점을 살리고 단점 자체를 보완, 강화시키는 그 프로젝트가 각각의 학생들의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영역을 이제 강화를 하는 게 학생마다 다르다는 점이 이 전체적인 특성화고의 대학 입학 과정이 서로 다릅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말로 표현을 못할 뿐이지 장단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이고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것을 잘 구성해서 우리 학생의 대입이 목표다라고 했을 때 그 대입의 목표에 포커스가 맞춰지면 어느 부분이 단점이 되겠다. 어느 부분은 장점이 되겠다를 사실은 객관적인 시각에서 분석해주고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게 정말 빠르기도 하고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좌측 상단에 제가 이렇게 올려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을 거고요. 그리고 코드, 장단점 분석을 할 수 있으면 나의 장단점도 분석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학교의 장단점도 어느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강화시킬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다. 그럼 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단메일로 피드백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이제 좋은 학교로 가는 친구들을 보면 사실은 성취감도 있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기본적인 자기의 자질과 자기의 성향이 대학교에서 충분히 완성이 될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컴퓨터 공학과에 이제 고등학교 특성화고에 다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대학교를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고등학교 대부분 실기 위주로 수업이 되잖아요. 그런데 대학교는 진짜 실기 위주가 많고 그리고 대외 활동이 있거든요. 뭐 A사라고 하는 회사, B라고 하는 회사에서 공모전 같은 걸 하면 적극적으로 동아리 활동에서 준비를 하고 거기에서 공모전에서 수상하고 그것이 또 자기의 취업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코드가 돼서 그게 이제 버프를 받아가지고 취업도 잘하고 이런 과정을 보다 보면 되게 좋은데 제가 논술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는 비중을 많이 못 두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은 많이 비중을 두어 보아도 학생들의 성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분석해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은 한계입니다.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을 입학하려고 하는 목표를 가진 분들은 자기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보다 좋은 내 강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단점은 어떻게 극복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눠 가지고 자기가 한번 적어 보세요. 그러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코드가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